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의문은 진심이고 마지막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륜이라는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이른바 검찰개혁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서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패널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과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의원총회 내내 그리고 결의문 채택 이후에도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 드디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그 결의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에 안 담긴 논의들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표님, 어제 결의문 채택 후에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저륜 관련 입장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입은 열었지만 의총 직후 그리고 어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호한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지도부 내에서도 탄식이 터졌는데요. 24년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든 국면은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대놓고 공격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 적은 없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체제,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뿌리 깊은 갈등은 좀처럼 뽑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의총이 끝나고 일어나서 그 결의문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결의문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이미 결의문에 장동혁 대표도 의원으로서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의를 한 건데 오늘 존중한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새로운 의미값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이름을 올렸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으면 이 부분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명확하게 이견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억지로 끌려갔구나, 할 수 없이 했구나, 지선 앞두고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총회에서 이 정도라도 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결의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 부정선거와 절연을 한다, 아니면은 비상개혁과 탄핵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정도의 매우 최소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그러면은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또 사과하고 제대로 인식한 거 맞아라고 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동안 입장을 당대표로서 안 밝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의 질문이 들어오고 마지못해 한 표현이 존중한다라는 매우 수동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입장이 돼야 된다. 더 이상 당내 분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앞으로 선거가 남은 80일 동안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대우각성하고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마지막이라는 입장은 국민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지금 반성과 성찰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매우 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오늘 김민수 최고도 말했습니다. 이 윤 어게인 세력이 자유주의의 법치를 수호하고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동혁을 지키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장동혁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을 버리고 있는, 여전히 지선을 앞두고서는 매우 치졸한 모습이다 하는 면에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존중한다는 거는 글쎄 약간 외교적 수사 같기도 하고 본인이 참여한 결의문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해서 조금 어떤 확실한 입장이 안 나왔다라는 비판도 받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죠. 동의한다보다 더 나아간 표현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의문을 할 때 장동혁 대표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동의 차원을 넘어서 존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겼다는 겁니다. 같은 국어인데 민주당이 해석하는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을 때 그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과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폄훼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된 사과를 계속 공격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 해제 표기를 본인이 했고요. 17명과 같이 했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본회의장에 만약 90명이 들어왔으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른바 절윤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복귀에 대해서 그런 일체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오늘 다시 물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참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결의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으로 나가겠다. 예.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이 폭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도 있겠지만 예. 공소 취소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사실상 바꿔 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린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내부 자중질환을 겪으면 결국 누가 좋겠습니까? 결국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통합해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 관련해서는 잠시 후 두 번째 주제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절윤에 동의하느냐, 또 결의문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당대표로서 하겠느냐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추가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들을 거쳤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인데요.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수용하고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고민이 끝나서 결의문이 나온 줄 알았더니 또 고민한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이 아닌 셈이 됐고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대표의 옷 자체가 너무 좀 버거워 보여요. 이를테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물을 묻힐 만한 것들은 당대표가 다 해결을 해주고 선수들이 좀 깨끗하게 이 민심의 바다로 가가지고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참여하려고 하는 선수들의 몸에 오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얼마만큼 한다는, 그 몇 퍼센트를 한다는 건가요? 50%? 80%? 90%? 도대체 뭘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일단 이해가 되질 않고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방선거 지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물러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의견들이 지금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황당한 주장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순간에서 저 결의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예. 결국 윤어게인을 외치셨던 분들
뭐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이상한 뭐 체포 방해 뭐 운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저 결의문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그 기회가 언제쯤 올 거라 보세요? 근데 기회는 언제쯤 올 게 중요한 것보다도 예. 기회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벌금을 늦게 내면 가태료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떠한 국민들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최대한 저 결의문을 직접 언급하는 걸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하거나 피하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다양한 해석을 했을 때 저 결의문을 읽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하면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인데 단 한 세력만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 아닙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지금 계속 정치를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께 전향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 결의문을 직접 읽으시고 또 결의문을 읽고 나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즉 인사 조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아무튼 결의문으로 윤호개인과 좀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이자 강성 지지층은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강경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일각에서 제기됐던 결의안 사전 논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읍소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김민수 최고위원 주장이 사실이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결의안 존중한다라고 한 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그런 사전 작업에 있어서의 입장인 것이죠. 지금은 존중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전에는 2, 3주만 시간 달라고 했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오늘의 존중한다의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라는 거에 시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결의문이 발표되고 나서 전환기 씨부터가 너희들이 보수야? 너희들이 우파야? 이재명 이중대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구 지지자들이 정말 장동혁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들을 달래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입장을 내면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동혁 대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상급자이자 동료이고 마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인간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전에 뭐 남양주 6.1의 그런 소주 회동설에서 본인이 나름 이런 결의문 초안 작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런 단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뭔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역할 분담으로 김민수, 송원석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는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략적인 행동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식적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 의원님,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런 메시지 지지층을 달래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김민수 최고원이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걸 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모임에 가가지고는 그 발언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 강성 지지층에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지금 외부에서 보시거나 어떻게 보면 또 평가를 하실 때 당내 내부 노선 갈등이라고 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노선 갈등이 아니라 지금 당의 존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 있습니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층은 결집하고 그 지지층 결집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계속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지율 상승을 못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까? 지금 지도부의 노선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처참한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진단이 해결 진단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지도부가 빨리 전향적인 판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층 사이에서 전한길 씨를 징계하자라는 요구가 장동혁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네 분 때문에 힘든 국면은 처음이다라고 어제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결의문이 나오고 나면 좀 이제 일사불란하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가자 이렇게 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좀 후폭풍이 있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말로써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수다 진보다 다 떠나서 분열되면 어떤 당이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이리로 가든 절로 가든 뭔가 하나가 돼서 가야지 어정쩌정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력감도 있고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당원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나 아니면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어떤 공약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압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정치적 수사죠. 김경수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뭐 제자리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하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유죄 대법원에서 판결됐을 때 당시 문재인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 법정과 양심의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몰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게 맞고요. 의원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윤 어게인과의 어떤 관계 맺음 관련해 가지고 예. 거리를 두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어떤 신뢰와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어떻게 보면 소음이 일단락되면 다음 예.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가는 뭐 밑받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과 충남 추가 공천을 받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 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결의문 발표됐고 추가 공천 받기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관측도 나왔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를 하겠다. 13일에 면접 보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삐걱거리지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속도를 내고 이제 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지만요. 근데 저는 언론에서 아마 공관위에 앞으로 이제 질문이 좀 쇄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의문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들이 이제 반윤 전선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반윤 전선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반헌법적인 것과 헌법적인 것 사이에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리고 윤 어게인입니까? 윤 어게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공관위에서 예컨대 지금 뭐 충북지사의 경우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여태까지 지금까지 변호해왔던 윤곽근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할 거죠? 면접을 볼 건가요? 아니면 컷오프 시킬 건가요? 이런 수많은 난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이제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는 것이고 충남지사의 경우도 지금 신청을 안 했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제가 볼 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뭔가 자신의 장애물을 채워주기를 바랬는데 네. 안 채워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당원들은 당이 어려운데 왜 안 나가냐라고 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또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고민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공관위에 주어진 질문 이것을 공관위 스스로 일단 먼저 풀어야 된다. 그 원칙을 천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공천 후보 면접 볼 때 윤어게인 관련 질문이 나와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김영 의원님
아무튼 이제 좀 속도를 낸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특히 예.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유권자도 많고 또 면적도 넓기 때문에 선거 준비를 생각보다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줄투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줄투표라는 것은 광역단체장의 그러니까 유권자가 지지하는 광역단체의 정당을 따라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을 뽑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을 빨리 공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현직 광역단체장분들께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들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사실 결의문을 일정 부분 이끌어낸 그런 배수진을 치는 작전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을 좀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곤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조금 더 아무리 어려워도 좀 당을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불만도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여영 의원님. 오세훈 시장 결의문으로는 그쳐서 안 된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아직까지는 좀 뜸을 들이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등록하겠죠 그래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뭐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게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일 이제 신청 마감이고 모레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당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견인을 하겠다라는 역할 때문에 지금까지는 즉답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비판 받겠죠. 아니 결국에는 신청할 건데 이렇게 시간 끌었어? 라는 비판이고요.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는 판이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또 욕먹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고민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결의문에 대한 당대표의 존중까지 얘기 나왔는데 실천까지 보여주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 내일까지 오세훈 시장은 출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행동으로의 그런 접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촉박한 시간에 뭔가 당이 더 변화하지는 어려울 거다.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내일 신청 마감이면 글쎄요 아직 가시적 변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예. 본인이 말했던 부분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이 팩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아쉽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하튼 윤 어게인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대해서 주장하는 어떤 분들과의 명시적인 어떤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부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당이 움직이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이 당원 국민 50대 50입니다. 70대 30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 당원 당규에 의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난주에 그게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이겨야지만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누가 뭐래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하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줄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느낄 만한 변화가 없음에도 등록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관측이 좀 주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 기근이다라는 구인난이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역시 텃밭인 대구는 예비 후보 9명으로 매우 북적북적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동학 의원님. 네. 대구만 몰린다. 윤상현 의원이 며칠 전에 TK 자민련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저거는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대구는 9명, 그다음에 경북은 6명 해서 지금 1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이라든가 이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겨우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지금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특히나 또 경기도는 지금 2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미 시간이 늦어도 너무 지금 늦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와서 앞장서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 입장을 확 돌변해가지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아예 정계 은퇴를 하시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았던 분들이 그런 자리를 채워야만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지금 TK 지역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모여드는 것일 텐데 아마 TK 주민분들도 그동안 국민의힘에 많은 표를 몰아줬고 기대했던 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씁쓸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텃밭이다 보니까 대구는 많이 후보들이 몰렸습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한데 이진숙 예비 후보와 주호영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 한 장면 보시죠. 대구 혁명이 필요하다. 대구 혁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산업혁명, 정신혁명이다. 한다면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고 세게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대구시장은 정부와 싸워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김영 의원님.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데 주호영 후보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은 단독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중앙정부가 각을 세우겠다고 시작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어떻게 시민들께서 쉽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의 최고 본선가인 동성로를 가면 지금 줄줄이 폐업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대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꿈만 외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소구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분들이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 대구보다는 경북이 조금 더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가 계시는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다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실시간 선거운동할 때 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금 구성원들, 지도부나 저런 공관위원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TK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도부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관위분들도 더 나아가서 또 후보들 역시도 뼈저리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는 게 저는 지방선거 승리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권자로부터 받았다는 그 따끔한 질책 장면 저희가 마침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는 게 1번입니다. 장동영 의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국민의힘 2번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TK 민심도 국민의힘이 예전처럼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음모론 관련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당 앵커가 브리핑으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충격적인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수위를 거래하려고 했다라는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접 입을 열었고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워딩을 확인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경우라면 너무나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 어이가 없다 등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오늘 아침 지도부도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모 유튜브 방송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서를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고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른바 검찰개혁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개혁 수위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이 장인수 전 기자는 팩트다. 하지만 근거를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이 퇴근길에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 장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다시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어 조금 일찍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날 때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의혹, 음모론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이 음모론의 실체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장과 주장이 맞붙이고 있습니다. 출처나 증거가 좀 제시가 된다면 음모론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 출처가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게 장인수 전 기자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장인수 기자가 사건은 던져놨는데 예. 사실관계 확인에 위한 팩트에 대해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그 문자, 메시지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던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만이라도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답답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성호 장관이 사실 오늘은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다가 또 오늘 퇴근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는 거를 우리 당 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사실관계가 돼야지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모론으로 계속 카더라 통신으로 퍼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앞으로 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지 뭔가 검찰 개혁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다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할 때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석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공소 취소를 하라고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다고 될 거였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구현이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음모설이라는 거를 입장 정리를 한 거고 당내에서 지금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말 검찰에 그런 잘못된 기소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이게 뒤에서 의무로 이렇게 취소하라고 검찰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청와대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인선 기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혹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장인수 기자가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도 조금 전 퇴근길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 사안 장인수 전 기자는 팩트다. 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장인수 기자를 민주당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고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는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장인수 기자의 발언은 모두 다 거짓이거나 또는 장인수 기자가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장인수 기자가 이 발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신분일 때도 출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김어준 뉴스공장의 신뢰성은 누가 올렸습니까? 민주당 정부권에서 올렸고 이재명 정부에서 올린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오롯이 져야 될 부분이고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워낙 많은 편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결자해지 하는 모습을 좀 보일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유튜브에서 나온 장인수 전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좀 길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한데 출처를 밝힐 수 없습니다. 요건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정보를 받은 거예요. 검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랑 거래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예, 어제 아침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처음에 밝혔고 그리고 어제 밤에 10시쯤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밝히겠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출처가 나온 것은 없고요. 출처를 밝힐 수 없다라는 내용이 좀 반복되긴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앞서 백다앵커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법무부 쪽에서는 취재원 말고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좀 특정해달라. 그럼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당권이 아닙니다. 이 점이 아니라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있는 거죠. 김어준의 뉴스쇼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논의에서 이른바 찐명이라고 하는 뉴 이재명 쪽에서 김어준 씨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명수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딴지일보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 여기는 딴지일보의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이 폭발적인 내용들을 어디에서 했느냐?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했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논란이 안 됐겠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한판 싸우겠다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김어준의 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심각한 권력 암투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아까 김윤영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중지를 한다는 법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 사실상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판을 삭제하려고 하는 있던 일이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수방관하고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어준 측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법사위 강경 의원들 입장과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 간의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바터하는 거 아니냐, 맞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허위, 조작, 근절, 소위 말해서 징벌적 손배소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 방지법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되고 하나
덧붙이자면 짧게요. 네.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 얘기가요. 처음에 맥락이 검찰 개혁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어떤 입장 그리고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대통령을 좀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래서 왜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검찰에 당해왔기 때문에 혼내주는 거, 꿀밤 때리고 싶은 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 생활에 이것이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철두철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견인해왔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반드시 이루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견에 대해서 토론은 마지막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폭로하는 방식으로 또 그 폭로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특정 인물을 대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지금 사고를 친 거거든요. 예.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검사로부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복수로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로스 체크도 하고 실제 반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과정이 지금 없이 일방적 폭로만 있었고 그 근거는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수습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발 조치든 뭐 고소 조치든 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엔 이것이 법으로 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이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열기가 또다시 이상한 쪽으로 지금 튀고 있어서 그 점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의 말 중에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도 크로스 체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의 어떤 주장을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폭발력 있는 주장을 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조금 전에 퇴근길에 황당한 음모론이다. 그리고 공소 취소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냈고 또 오후에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역시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신혜영 의원님, 그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의 주체는 이른바 법사위 강경파 또는 김어준 씨와 장인수 전 기자 뭐 이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2차 그 공소청과 중소청법에 대한 정부 입법 예고를 했죠. 그 이후에 여러 당내에서도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고 주로 법사위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장인수 기자 뉴스공장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보안 수사권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런 음모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도 지금의 정부 안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그리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정성호 법무장관의 그런 불편함이 이런 메시지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게 2차 입법 예고를 통해서 당청에 조율이 되고 발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려하는 검찰의 그런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청와대와 그리고 우리 당이 논의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큰 뭔가 서로의 갈등과 불씨가 봉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사후 조치와 대응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속보로 나왔지만 임은정 검사장도 본인은 이런 메시지 받은 적 없다라고 얼마 전에
직전에 JTBC에서 지금 단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 뭐 검사장들이나 아니면 차장 검사들이나 나 최근에 이런 얘기 들은 거 없는데 기사를 통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장인성 기자의 이런 보도가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랑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목소리 점점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욱 의원님. 네. 뭐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김어준 씨의 방송이 친여 성향의 뭐 큰 스피커다라고 불려왔잖아요. 네. 그런 유튜브 방송과 그리고 여당의 장관이 이렇게 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이죠. 지금 정권 초고 또 정치 검찰의 행태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예. 이 찬스가 지금 전혀 다른 모양새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동안 김어준 방송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거꾸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음모론이어서 그동안 안 믿었다가 갑자기 이 정보는 지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약간 자가당착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본인들 스스로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장인수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폭로성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적어도 진짜 폭로를 할 거였다면 ABCD가 다 맞는 걸 갖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무릅쓰고 그냥 폭로를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상태로 흘렀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검찰의 그동안 기행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나온다면 실제로 공소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마저도 지금 다 형해화되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단히 악영향이 지금 끼쳐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 앞에 또 놓여 있는데 예.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의 고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김기용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취소, 네. 정권 취소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특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는 겁니까? 특검 가야죠. 예. 게이트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최고위 선에서 검찰과 소위 말해서 거래를 했다. 이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음모론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음모론적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가짜 뉴스가 많았죠. 그런데 그거를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있던 쪽이 누굽니까?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거기 가서 출연해서 스피커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가 안 나왔는데 음모론이라고 그냥 주장을 하십니다. 이 음모론의 기준이 뭡니까? 본인들은 안 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음모론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팩트인지 아닌지 저희도 봐야 되고 상대도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게 본질이고요. 그 과정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렸다.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든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김어준 씨가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이거는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공소 취소할 마음이 없다. 이거 진심이라면 이건 깨끗이 해결된 문제 아닌가요? 민주당 일부 의원 중심으로는 분노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어제 증거도 없이 음모론 펼친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을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 또 전용기 의원 등도 음모론,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당 차원의 적극 대응 필요성은 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야죠. 실제로 이 지금 이슈가 뭐 하루아침에 잦아들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풀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금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회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필요하다면 공소 취소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지 이게 단순히 음모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검찰을 움직여서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적인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은요. 맞수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현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정치 고수께도 이 사안 먼저 좀 토론을 하고 다른 사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요일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백다 앵커의 브리핑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관위는 규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 특정 현안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충남 지역의 공천 추가 접수 소식을 알린 국민의힘. 특정인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오세훈 그리고 김태흠 두 사람을 향한 손짓으로 읽힙니다. 이에 화답한 걸까요?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천 신청 예정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움직임이 있을까요?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건 가시적인 변화다. 오세훈 시장의 오늘 메시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또 한 번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맞수 토론 고수 두 분께도 이 사안을 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MBC 전 기자 출신 장인수 기자가 이른바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퇴근길에 황당한 음모론이다. 공소취소 지위 자체를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이제 수석 대변인은 전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제가 24년 정치를 하는데요. 예. 그중에 제가 2005년에 국민 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가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중앙당에서 공천을 취소해가지고 국민 경선으로 뽑힌 국회의원 공천을 그냥 뺏긴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음모론이 그때보다 더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통의 음모론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격할 수 있는 정말 대통령을 아주 겨냥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넘어도 선을 너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앞에서도 예. 여러 패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건드려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의 조작 기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공소 취소를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고 자연스럽게 지금 많은 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대로 순리대로 맡겨놓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예. 시점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고위공직자가
도대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너무나 황당해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지휘하고 또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지만은 기자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핵폭탄급 그런 문제를 갖다가 예. 지금 의혹 형식으로지만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장인수 전 MBC 기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그런 경위를 갖다가 조사할 계획이자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답변을 했어요. 예. 즉 그 말은 대한민국 검찰이나 대한민국 경찰 수사가 더군다나 이게 뭐 200만 그 유튜버가 있는 그 방송에서 예.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팩트라고 자신이 분명히 규정을 하면서 다만 이걸 갖다 제보한 사람은 이건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예. 하지만 공개는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 사실은 팩트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측근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에 이런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예.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공소 취소해제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티즌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예. 뭐 이거 뭐 워낙 지금 이제 이게 뜨거운 문제니까 이걸 뭐 진위를 밝혀낼 뭐 계획이 있다 예. 이런 정도 특정해달라 누군지. 예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예.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국민적 신뢰나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한 상태지만은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도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검찰 수사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만 중지된 상태인 걸 갖다 공소 취소를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해달라 요청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핵폭탄급이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뭐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은 일단 당사자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이라고 장인수 전 기자가 말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뭐 지휘를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이겠거니라는 설이 있었는데 오늘 퇴근길에 마치 본인이다 식으로 본인이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뭐 법무장관이라고 치고 법무장관이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러면 어떻게 좀 검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증할 방법이 없죠. 예. 원래 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전 기자죠. 네.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는데 2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 설사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밝힐 수가 없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장인수 전 기자도 저는 뭐 그것도 전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핵폭탄급 음모론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고 야당의 공세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뭐 전혀 더 진전이 되지 않을 뭐 그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덮는다 그러면은 야당이 상투적인 어떤 정치 공세로 민주당이 이걸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이건 큰 착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의혹을 국회라는 이 공간 속에서 면책특권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정치 공세다. 민주당이 또 그냥 듣겠습니까?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제도를 밝혀내지 않으면은 이런 법적인 조치도 할 것이다. 물론 국회 윤리위원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전 MBC 기자인 이 장인수 기자는 아무리 이제 김어준 방송이 거기가 모든 업무론 뭐 이런 게 뭐
학대 재생산되는 그런 뭐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송이라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알 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스설 포론 1년 차에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예. 또 자신의 친정집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지금 사법 3법을 비롯해서 작년 9월 25일 날 검찰 개혁해서 검찰 해체쇼를 마치는 사항이 지금 전개되고 다만 중수청 공소청을 앞으로 이제 보안수사관을 갖다가 공소청에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당정 간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터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충 야당의 정치 정말 공세 좀 일부 있을 것이고 예. 이렇게 해서 대충 덜퍼 일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야당의 어떤 특검 요구라든지 진짜 뭐 정치적 어떤 그런 목소리 이걸 떠나가지고 예. 민주당이 이걸 집권당에 면모를 갖춰가지고 그러면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어떤 연유로 이 팩트를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심각한 이게 야당에서 탄핵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말 오보고 낭설이고 음모고 그렇다면 이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허위 가짜 뉴스 발본색은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용인한다? 네. 용인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정부안과 이른바 강경파 안에서 좀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토론이 집중 조명되기보다는 뭔가 음모론이 조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국민적인 열망이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멈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글쎄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고 정부 안도 입법 예고안, 재입법 예고안 이렇게 계속 나올 만큼 토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어떤 토론이 중지된다거나 의견 수렴이 좀 취약하다거나 그런 어떤 비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그 후속 입법, 공소청법과 중수청 설치법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 뭐 이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견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보는데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고 어떤 것이 옳은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충돌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로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상태에서 정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만 남은 그런 정무적 영역으로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겠습니다만 오늘 밤 사이로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정리해서 내일 의총은 의외로 그런 선택의 문제가 정무적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결정으로 뭐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장인수 전 MBC 기자의 폭로 방식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배수진을 쳤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기다린 것은 가시적인 변화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다시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 가시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만한 국민의힘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혹시 서울시장 후보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그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오세훈 시장이 만일 뭐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기조나 당의 운영 방식이 특히 수도권 서울 유권자들의 중도층 무당층의 소구력을 저버린 그런 이제 당의 모습에 본인이 상당히 분노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고 또 자신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구실로 말 시장 출마를 갖다 포기해버린다 그러면은 설사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미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현재 당이 이렇게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에 좀 부정적 요소가 많아서 시정 개선 요구를 했지만은 그게 가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출마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의 또 미래를 갖다 만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이걸 출마를 포기할 구실로 예. 당이 변화하고 가시적인 또 이 계례문 어촌 계례문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실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게 진정성이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출마한다.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적 쇄신이나 뭐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이 나오면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공천 신청을 하고 출마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당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이 당의 모습으로는 내가 당선될 수 없으니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저 모든 것이. 예. 그런데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저런 변화를 요구했죠. 그런데 당의 결의문이 나왔다고 하니 결의문 소리만 듣고 아주 화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안 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했죠.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네.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가 없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돌아오는 것을 단호하게 명백히 동의하지 않는.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만한 이야기를 담은 결의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름은 결의문인데 결의가 없는 내용이죠. 오세훈 시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다시 한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홍보의 기회로도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저런 행동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의문의 내용은 더 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징계한 사람들 전부 징계 해제하고 적어도 핵심은 한동훈 당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런 가시적 조치인데 거기까지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는 것은 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불출마하고 당권 도전할 거 가능성도 조금은 제기가 됐거든요. 뭐 그거는 만일 육상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뭐 자신 부득의 소치로 이렇게 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처음은 겸손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 당이 우경화되고 거구 보수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서를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정당 정치에 이제 치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뭐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충분히 저는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뭐 구인난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면 이렇게 화면이 꽉 찰 정도로 대구시장 예비 후보 등록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TK 자민련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제기하기도 했는데 물론 대구 경북이 텃밭이긴 한데 다른 지역은 기근인 이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참 뭐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래도 JTBC는 저걸 한 화면에 잘 담았네요. 9명. 다른 지금 방송사는 저걸 투샷으로 나눴던데 9명 나왔어요.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6명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수도권 한번 봅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력 지금 주자를 갖다 사면 초과 아니라 19초래를 해서라도 좀 모셔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후보 기관으로서 뭐 일부 선거 포기했냐는 그런 어떤 자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데 TK 기반만 저렇게 공고하다. 근데 저 TK 기반 이 공고한 부분이 결국은 수도권 유권자들까지도 저 기반을 통해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한 그런 어떤 보수의 본산으로서 윤석열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깨끗하게 전련해내면서 당을 변화 혁신시키는 자정 노력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TK만 그냥 그렇게 수성을 해내는 그런 어떤 뭐 사람 보글보글한 저 모습이
결코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리가 없는 거죠.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저렇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 딱 한 사람 뭐 신청했으니까 단수 공천 오늘 끝났어요. 예. 짧게 이거 하나만 하고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 가능성 계속 살아 있는 겁니까? 살아 있죠. 예.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예. 당의 뭐 어른들을 엊그제 제가 이틀 연속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뭐 다 고문님들 그 이상들이신데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당선이 되든 낙선을 하든 설사 낙선을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잊혀질 것이다.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뭐 저는 뭐 김부겸 총리랑 개인적으로 워낙 가까운 뭐 그런 사이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은 이런 때 존재가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깃발을 들고 세게 출마를 해서 설사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한 희망을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단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계속 저도 여쭤보는데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서론 두 번째 주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TK 통합특별법 사실상 무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법안 합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특별법이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되면서 지방선거 전에 이 통합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60여 개의 여야가 함께 합의한 법안들,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도 TK 통합법에 대해서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아마 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2일 본회의에서는 어렵다면 19일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라도 처리가 되면 6.3 지방선거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지장이 없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예. 되게 저희도 확인해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것이 선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 통합으로 하는 통합법을 처리하는 것, 그 법에 따라서 지역이 통합되는 거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이 동의와 결정으로 하는 통합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여야 합의로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야 합의도 안 되고 지금 대구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다른 의견들을 전화를 계속 합니다. 당론은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비는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견 없는 찬성 당론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말은 TK가 다 저 찬성한다고 당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도 알지 않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보고 통과시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충남 여기도 반드시 함께 처리를 해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정책이고 수도권의 초과밀화 해소 정책인 대한민국 미래 정책이라고 하는 이 행정통합이 이 세 군데가 한꺼번에 같이 출발을 해야 그래도 성과가 있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도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것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통합이 세 군데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 내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또 19일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권 해석상 시장 선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성상 그렇게 처리하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K 통합 불발되면 국민의힘에도 좀 지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TK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뭐 이렇게 세 개의 근역 통합법안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절실하다 그랬잖아요. 절실하면 거대 입법 권력이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법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실을 준 게 또 뭐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도 TK 통합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남 강주 통합법 외에는 사실상 뭐 대구 경북이나 또 대전 충남 통합법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예 지방선거 전에 네, 물건 건너갔다. 말 좀 대고 보십시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는 설 수 있지만은 통합된 대구 경북 그런 행정통합 뭐 강력단체 후보로 선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거든. 그만큼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또 중앙정부로부터 막 이런 특별법을 통해 강력한 어떤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예. 뭐 그렇게 경북 같은 경우는 시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 크게 파이는 늘어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행정통합법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됐지만은 예. 작년 연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의해 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걸 갖다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이든 대전 충남이든 뭐 또 우리 진영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입장의 어떤 그런 입법적인 판단은 상당히 이거는 정략적이고 전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예. 한 40초 남았는데 이 질문을 예.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충남지사 이제 출마 선언하셨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 뭐 나오냐 마냐 언론 관심 많았는데 네. 강 실장이랑 친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언론 보도 나가고 나서 전화 통화하셨을 때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안 나가라고 확실히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비서실장? 출마 선언하기 전날에 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 그리고 통보했습니다. 중요한 조용히 해라 건요. 이렇게 하신 거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예. 우리 박인 선대 본부장을 예. 강훈식 의원 지금 현재 지역구는 대리인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제 자신이 그 양반이 선대 본부장 하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뜻이 거기 여기 힘을 실어준 여기 실려 있다고 봐야 되는 아니 거예요. 제가 그래도 광역 단체장에 출마를 하는데 후배의 도움을 얻어서 당선되는 그런 정도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상황을 보고 강훈식 실장이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것은 미국 이란 전쟁에 대비하는 국내 그다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네. 이런 경무 속에서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날 내가 내일 출마 선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라고 이심 전심 그렇게 말씀드린 이미 겁니다. 저게 저렇게 정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충남은 많습니다. 저 박수현이고 말 대전 이미 당선을 선언하신 대전 겁니까? 충남을 예. 통합한다 그러면 거기는 강훈식이었어요.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맞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로봇 청소기 다 비슷하다고? 압도적 시선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결과가 전부다. Dreamy X60 시리즈.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다우니 호텔 컬렉션. 섬유 유연제의 좋은 향도. 외투에는 쓸 수 없죠. 다우니 스프레이 화이트티. 외출 전 의류에 슉 하면 5성급 호텔 로비에 있는 듯한 기분. 페브리즈의 탈취력까지. 다우니. 재작년 연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비극의 실체 일부가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해도 쉽게 부러져야 할 항행 안전시설 로컬라이저. 이게 왜 단단한 콘크리트 성벽처럼 되어 있던 것일까? 감사원에 따르면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공사비 절감이었습니다. 경사면을 평평하게 고르는 비용을 아끼려고 규정에도 없는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개량 사업을 한다며 둔덕을 더
단단하게 보강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둔덕이 참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류 충돌, 관제 대응, 기체 결함 등 여러 각도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공항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거대한 함정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고 나서야 단단한 둔덕이 잘못됐다고 깨달은 게 너무나 뼈아픕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제라도 공항은 물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 전반에 잘못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스며들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설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어떻게 고르지? 이름? 후기? 그래서 제대로인지 확신해? 확신은 균주 번호 확인으로부터. 너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주 번호가 있니? 너 야근? 할 게 남아서. 왜 약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 만들겠다고? 그러게. 그래도 우리가 만들면 좀 다르지 않겠어? 진심을 다한 보습은 피부가 안다. 진심은 피부로 느낀다. 아토베리어 365 크림 에스트라.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네, 잠시 후 뉴스룸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